예, 오늘은 우리 서정원 대표님하고 같이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스크랩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스크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는 그 원인, 요인 따른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최근에 그 CO2 관련된 환경 문제. 예. 일단 철 스크랩은 상대적으로 고로에 의한 철광석에 의한 생산보다는 그렇죠. CO2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고로도 그렇고 뭐 전기료 생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보면 철강 산업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가능한 리사이클링을 높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리사이클률이 가장 높은 그런 소재죠.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고 궁극적으로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리사이클링이 100%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 우리 땅속에서 뭐 이게 철강석을 안 캐내도 늘어나는 만큼만 보충하면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뭐 그런 거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기료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 스크랩 비중이. 특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에 보면 우리보다 확실히 그 전기료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스크랩이 중요한 철강 자원이다 이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체 이제 고로 중심의 그동안의 어떤 철강 산업의 성장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철광석을 가지고 고로에서 생산하는 이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스크랩과 전기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목하는 게 낮았다. 한국의 철강업계 분위기가 뭐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환경 문제는 큰 정말 어떤 메가 트렌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O2 감축을 위해서는 스크랩을 많이 쓰는 그런 공법 개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보면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사실 어떤 그 스크랩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고로 비중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90%좀. 그런 중국도 이제 서서히 지금 가파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로와 전기로의 비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로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전기로에만 의존할 수 없는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전기로 비중이 30% 이상은 어느 나라든 대부분 그래야지 균형이 잡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전기로 비중이 뭐 한 40%, 30%, 40% 정도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일수록 고로의 비중이 높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고철 추측량이나 이런 게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고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도 아직 그 전기료 비중이 뭐 30%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떤 전기료 고철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개발되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스크랩의 중요성이 앞으로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산업 철강 산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그 철광석보다는 전기료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철 스크랩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게 있고요. 이런 큰 철강 산업의 변화에 최근에 CO2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속화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아마 그 임팩트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 산업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스크랩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가고, 그랬을 경우는 만약에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로의 경쟁력, 뭐 전기료 공급의 경쟁력 이거에 주였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양질의 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철강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사실 우리나라 그 고철 산업의 경쟁력
그걸 보면 상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우리나라 보철 산업의 뭐 진단, 예. 현실 진단이라고 하고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이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그 철강 원료로서는 그 통제 가능한 게 사실 스크랩밖에 없습니다. 예. 철강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크랩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한국 그 스크랩 산업의 역사를 약간 돌이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특히 7, 80년대 이럴 때도 우리는 정부가 굉장히 뭐 건설 관련된 정책, 주택 200만 호 건설 그렇죠. 이런 강력한 건설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소위 건설용 철강계, 철강과 같은 이런 건설용 철강계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 공업화가 마무리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 스크랩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철 스크랩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제 멀리 주로 그 당시만 해도 세계적인 그 스크랩 공급량이 넘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아주 그 큰 배로 우리 딥시라고 그러죠. 그 배로 대량 그 수입을 해서 국내 스크랩 부족분을 이제 보완을 해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멀리서 큰 배로 이렇게 멀리서 싣고 오다 보니까 이제 원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국내 가격은 오히려 안정적인 반면에 수입 가격은 좀 높은 이런 가격 구조를 형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서로 가격이 낮은 국내산을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결국은 원가 경쟁을 결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내 스크랩을 확보할까? 이것의 고민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결정하는 이 납품상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품상 제도를 통해서 국내 제강사들은 그 납품상을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이 납품상이 결국 다른 제강사와의 독수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반면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국내 스크랩을 조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납품상 제도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기료 제강사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그런 납품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철 공급업체들을 낙인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공급상들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국내 스크랩 업계 입장에서 보면 발전의 속도가 늦어진 거죠. 그냥 단순히 그 제강사를 위한 스크랩을 수집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강사가 스크랩 업계가 규모가 크지거나 아니면 스크랩 업계 전체가 규합을 해서 뭔가 제강사와의 산업 간 경쟁을 하거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강사의 컨트롤 범위 내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 그러다 보니까 국내 스크랩 업계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시장에서 스크랩을 조달해서 자기가 소속된 제강사의 납품상으로서 공급하는 거. 그 외에는 예를 들어 뭐 수출도 못 하니까요. 예를 들어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이 제강사에 공급하다가 아니면 가격이 낮으면 우리 수출할래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A라는 제강사와 거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 B로 갈래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면서 거의 특정 제강사의 스크랩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왔다. 그래서 이게 국내 스크랩 산업이 이제 뭐 가공이나 이런 제조업적 기능이 너무나 아직도 취약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큰 틀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조금 낙후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납품상 제도를 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강사들이 수요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급 보철을 요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철 업체들한테 조금 더 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분류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보철의 품질을 높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철 산업 자체가 더 고도화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게 요구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서로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건지 그런 게 자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큰 틀에서 우리가 건설과 전기로 제강사와 스크랩이라는 이 큰 틀의 산업군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계속 그 산업 정책을 계속하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요.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로 제강사도 그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 전기로 제강사가 이 장입의 효율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가격의 움직임이 결국은 고급 고철이나 저급 고철이 거의 동일하게 연동하면서 일정한 궤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급 고철과 저급 고철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굳이 사람들이 이 저급을 고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급을 해도 제 가격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서 국내 전체 스크랩 분류 체계가 아직도 그렇게 좀 이렇게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우리 사회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런 것이 어떤 계기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가장 크게 기대하는 문제는 수출입니다. 수출이 큰 변화를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납품상 제도를 하면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출도 납품상대로 뭐 규제를 하고 못하게 했죠. 절대 못하죠. 지금 뭐 네. 수출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뭐 입고 통제 예. 혹은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납품 그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사실 그 모철 업체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뭐 어떤 그 대책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도 있었다. 스크랩 납품상 입장에서는 뭐 수출할 카드도 없고 다른 제강사와 복수거래도 어려우니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강사가 입고 통제를 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네. 그냥 이제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보면 이 산업 간 경쟁에서 약간 제강사의 우월적인 지위라는 것이 과거에는 유지되어 왔고요. 그 와중에 국내 스크랩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기보다는 이 제강사를 지원하는 정도의 업무에 하나의 어깨에 그치는 특히 이 수출입이 중요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산업으로 성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고 이미 이제 철강 축적량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고철 발생량이 많으니까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차제 만약에 그 수출 그 기반을 고철에 뭐 철스크랩의 수출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 수준 그죠 고급 철스크랩 산업의 발전 수준을 봤을 때는 야, 공급이 그 철스크랩 발생량이 많아지더라도 공급이 되더라도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스크랩이라는 게요. 이게 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공업화의 결과로 전에 발생되는 거라 사실 이 스크랩은 우리가 수출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옆에 있는 일본도 굉장히 이제 작업도 이후에는 한국으로도 많이 수출해서 돈을 벌고 지금은 동남아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출을 못하면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른 제품보다는 이 스크랩이라는 것이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책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의 경로는 저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예, 근데 뭐 사실 우리 제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가 뭐 작업도가 70에서 80%밖에 수준이 안 된다. 항상 모자라서 뭐 일정 부분 항상 수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일면 제강사 입장으로 이해는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국내 그 수출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남으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 아직 모자라니까 수출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수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수출이라는 것이 막상 이제 하려고 하면 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스크랩 산업 전반이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납품상 제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가 아니니까 수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아주 그 좀 너무 좁은 소견이고요.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의 미래로 봐서는 지금부터 수출의 경로를 열어둬야 된다. 수출의 문호를 열어놓음으로써 국내의 어떤 그런 납품상 제도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소를 하면서 수출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철강공 전체 이 스크랩도 그렇지만 세계 시장에 수출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세계 시장 편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스크랩이 완전히 작업이 돼야지 똔똔이 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좁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일단 수출을 우리나라 철 스크랩 산업의 어떤 보도, 발전 이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철 스크랩 산업의 수익성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수출은. 얘는 수출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규모, 우리가 일본의 사례도 보듯이 간동 간서 철업협회가 있고 수출 관련된 이런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수출 상품으로서 요구되는 규격을 또 많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 구조 자체도 수출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고요. 지금처럼 특정 납품상을 통해서 특정 제강사에만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는 스크랩이 제대로 산업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대형화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래 되면 만약 이게 이제 선뜻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스크랩을 가지고 뭐 외화를 번다든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 그 아시아 쪽에서는 이 중국이 거대한 중국이 이 스크랩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아시아, 소위 동남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이 시장에서의 스크랩 구도에서 우리가 어떤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나라 철 스크랩 산업의 뭐 경쟁력 방안 뭐 이런까지 그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경쟁력 방안 뭐 다른 것 중에서도 사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어떤 국내 철 스크랩 산업 자체의 어떤 기술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고급 고철을 만드는 체제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철 스크랩 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고급화에 어떤 길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만약 수출을 해야 되면 사실 그런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마 그 납품상들이 복수거래만 활발해져도요. 각 납품상별로 등급별로 특화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동에 경량 A에 더 특화하고 그냥 중량에 더 특화해서 국내 그 스크랩의 어떤 분류 체계도 더 세세하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또 그러고 뭐 결국은 그 제강사의 어떤 스크랩 장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요. 결국 등급당 가격 거래가 커지거든요.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스크랩 시장이 국제 시장으로 확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스크랩 등급당 가격의 움직임도 결국 국제 시장하고 연동하게 돼서 우리의 그 가격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그게 벌어져야지 결국은 저급 스크랩을 고급 스크랩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인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안 그러면 뭐 고급 저급을 열심히 분류해서 고급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제 가격을 못 받는데 누가 그걸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고급화해야 된다,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동력을 어떻게 시장에서 찾아가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철 혹은 철 스크랩 산업 자체가
제강사하고 철강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이제 수출을 하나의 우리 철스크랩 산업의 어떤 고도화 전환점으로 또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뭐 수출을 꼭 열심히 하자기보다도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서 그렇죠. 전용 구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제강사 쪽에서 반대를 해왔고 제강사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 정책들 혹은 전략들이 실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되면요 결국은 스크랩 환경이 바뀌면서 스크랩 업계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존 전략을 놓고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 바짝 그냥 제강사 쪽으로 붙는 겁니다. 예, 제강사하고 더 가까워져. 특히 큰 제강사 쪽에 바짝 붙어서 그분들의 스크랩 조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스크랩 업체가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완전히 탈제강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아주 자유스러운 플레이어로서 여러 가지 재고나 이런 수출, 수입, 재고 관리 이거를 철저하게 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 이게 완전 시장 의존적인 경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금과 같이 더 제강사 의존적인 경영을 할 것이냐의 양측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물론 그 가운데 있는 기업이 가장 아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납품상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납품상 제도는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 균형이 약화될 겁니다. 물론 존재한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또 이게 수출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또 그러고 작업도 올라가면 뭐 납품상 제강사가 납품상을 유지하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또 납품상한테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특정 제강사에 소속돼서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자유스럽게 시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찬스가 많아지게 돼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전기료 제감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것은 사실 전기료에서 판재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포스코, 동부, 제철, 그다음에 그 현대제철도 대부분 전기료 판재료 공장을 다 멈추고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고급 고철을 작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전기료 제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고철, 철 스크랩과 전기료 제강의 기술을 동반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게 참 안타깝죠. 한때 이제 우리도 전기로 스크랩을 이용한 그 소위 판재료 생산, 그 미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뭐 한때 전 세계적인 부음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국 다 포기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어떤 스크랩 산업,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적었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결국 타이밍상 어떻든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은 성숙도가 낮은데 너무 낮은 상태에서 신규 산업을 진입한 거죠. 그래서 참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 발전에서도 큰 저는 되돌아볼 만한 되돌아서 좀 뭔가 반성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특히 세계 스크랩 시장 안에서 한국 스크랩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스크랩과 철광석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그런 투자의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철 스크랩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생태계에서 사실 조금 배제되어 왔던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 제강사 중심의 어떤 발전 전략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급될 수 있는 원료인 철 스크랩에 대해서는 그 생태계에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여계자로서 이렇게 취급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 철강 산업에서는 우리가 철강 원료로서 고로와 철강석이 있다 그러면요, 철강석과 스크랩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말로 포스코는 철광석과 고로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자기 영역으로 하고 또 그 외에는 그냥말로 아예 전부 다 스크랩과 전기로와 동형강 이렇게 이게 딱 이원화된 그런 구조로 이게 결국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선택의 여지 폭을 좁히는 그래서 산업 발전에 저는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현대가 사실은 이제 전기로로 있다가 고로를 진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큰 변화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죠. 전기로와 또 고로를 같이 함으로써 철광석과 철 스크랩도 하나의 자원으로서 묶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료나 기술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넓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철 스크랩 산업 자체가 조금 더 고도화돼야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 철강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이 이렇게 낙후된 원인, 과정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산업 간 불균형이 유지되는 시대가 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전기로 제강사도 결국은 스크랩 업계를 하나의 동반자로 스크랩 업계가 잘 돼야지 우리 전기로 제강사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인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랩 업계와의 경쟁에서 약간 우월적인 지위에서 해왔던 그동안의 전략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스크랩 업계를 육성 발전시키면서 나도 스크랩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이런 산업 간 구도를 우리가 바꿔야 나가는 거.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철강 산업에 있어서 철 스크랩이 상당히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철 스크랩 산업은 제강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앞으로 양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강사와 철 스크랩 산업이 더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정책을 펴고 전략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철강 TV에서도 앞으로 스크랩 산업과 관련된 집중적인 보도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 스크랩과 관련된 그러한 토론을 자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